원남의족. 안녕하세요. 원남메디컬 신입사원 이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남메디칼 오대리입니다. 함께 걸어요 원남우족. 여러분께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자리인데요. 가슴이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는데 오대리님은 어떠세요? 아우,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떨리지만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족하면 새로운 다리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이 생소하잖아요. 네, 맞아요. 원하지 않아도 다리의 장애로 인해서 절단을 하게 되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죠. 하지만 원남우족과 함께라면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저도 보장구학과를 졸업을 했지만 지금 신입사원으로서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오대리님 옆에서 찰싹 붙어서 열심히 배우도록 할게요. 은정 씨의 그 마음 우리 환자분들에게 정성으로 쏟아주세요. 네. 지금 오대리님도 의족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났어요. 2014년 6월경에 집 근처 골목길에서 제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택시가 운전 미숙으로 저를 뒤에서 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로 주차된 트럭 사이에 끼게 돼서 분쇄골절이 일어나 대퇴부를 절단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절단 후의 심정은 어땠어요? 절단이 되면 멘탈에 따라 각자 다르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36년을 일반인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중도 장애를 얻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그 누구라도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저는 가정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어서 가장의 역할을 빨리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복귀했던 것 같아요. 수술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보통 대학병원은 수술 후 2주에서 4주가 지나면 이제 퇴원을 권유받는데요. 이때 먼저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옮기면서 의족을 알아보게 되고 6주차 정도에 업체를 선정하게 돼요.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바로 취형을 하게 되고 2주간의 이제 의지 제작 기간이 있는데요. 8주차가 되면은 의족이 완성돼서 의족 재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절단 당시보다 의족 재활할 때가 가장 힘든 경우도 있어요. 역시 사고는 예고 없이 닥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를 인해서 중도 장애를 갖게 되기도 하지만 질병으로 인해서도 절단을 하게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절단의 경우엔 먼저 상지와 하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상지의 경우는 외상, 특히 산재나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는 선천성 기형, 말초혈관 질환, 종양 등이 있습니다. 하지의 경우에는 말초혈관 질환 중에 당뇨나 당뇨합병증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는 외상, 감염, 종양 등에 의해서 절단이 돼요.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합병증에는 관절 구축과 신경종, 환상통 등이 있는데 먼저 관절 구축은 휠체어 생활을 많이 하거나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관절 구축이 발생하게 되죠. 이때 병원 침대에서 엎드려 있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경종은 환부 끝쪽에 신경이 종 모양으로 부푸는 현상인데 신경종이 발생하면 의족을 나중에 찼을 때 심한 통증이 유발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환상통인데 환상통은 절단 환자분들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없는 부위가 가렵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것인데 의족을 착용하면 많이 경감시킬 수 있어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골육병을 투병하시다가 결국 의족을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 이선웅님인데요. 이분은 정말 건강한 멘탈을 갖고 계셔요.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죠. 긴 암투병 생활보다도 오히려 의족을 차고 활기차게 사는 지금이 훨씬 더 편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영상을 위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인터뷰를 요청드렸었거든요. 먼저 이선웅님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혹시 좀 어려운 말씀이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절단을 하시게 되셨는지. 확정은 2011년도에 병원에서 육종암 종류의 섬유종이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암이지. 그러니까 어디서 멍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러면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이제 육종암 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 근데 그게 자꾸 재발이 되는 거야.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수술을 한 10번 했어요.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버틸 때까지 버티시다가 이제 한 8년 지났죠? 8년 지났으니까 이제 나이도 60 됐고 이쯤에서 절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더 놔두면 더 위로 올라가면 의족도 못 신는다. 이제 더 위로 오면은 의족 못 신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냥 바로 그냥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그랬어요. 이걸 이제 나를 보면서 절단하자고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 아무리 그치, 의사도 젊으니까. 있고, 의사를 근데 그거 하면서 딱 하는 말이 절단하고 나면 자기한테 감사하다 그럴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 절단하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내일 보러 가요. 이제 6개월 만에 가는 거야. 갈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만약에 그 판단을 빨리 교수님이 안 해줬으면 그나마 의족도 못 신게 됐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 이게 점점 올라오면 폐로가 가면은. 그 절단하고 난 뒤에 삶이 그 8년 동안의 삶보다 너무 행복한 거야. 거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야. 와, 멘탈이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의족을 신는 게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가슴에 쏙쏙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을 한 5년간 배워왔는데요. 한 달 동안 재활을 할 때도 엄청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본인의 의지가 정말 강해서 어떻게 보면 정신력이 육체를 끌고 갔다고 할까?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재활 한 달 할 때도 처음부터 이게 목발을 짚고 재활을 걷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목발 안 짚고 그냥 걸었어요. 처음부터. 왜냐면 목발 짚고 걸으면 못 걸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목발을 떼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걸었어요. 여기 이거 평행보행인가 뭐 그것만 짚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좀 빨리 걸은 것 같아. 이게 제일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의지. 그러니까 뭘 해보겠다면 잠깐 도전 정신 이런 게 굉장히 밑받침이 되지. 진짜 앞서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잘못되면 주저앉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의지도 대단하시지만 굉장히 강인한 분이라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모든 의족 환자분들이 이선웅이처럼 이런 마인드만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족을 착용하고 재활 운동을 할 때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통 한쪽이 절단되면 균형이 잘 안 잡히니까 보행 연습을 할 때 주의가 많이 필요하죠.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이쁜 목소리의 은정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1단계는 넘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평행봉에서 걷기. 2단계는 워커나 목발을 이용해 평지 걷기. 3단계는 양쪽에 의지하던 목발을 하나에 의지해 걷기. 이때 지팡이는 의족 반대편에 짚는 게 편합니다. 4단계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걷기. 5단계는 언덕길이나 내리막, 계단같이 불규칙한 지형 걷기. 아, 이런 과정을 거치는군요.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지만 절단 환자들에게는 매우 막막하죠. 이 재활 과정도 오대리님도 같이 겪으셨을 텐데 재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의족이라고 생각해요. 의족이 잘 받지 않으면 통증과 이상 보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의지기사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의족을 착용하고 보행을 하다 보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진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대체로 병원은 거의 평지 위주고 바닥이 평평하지만 밖에 나가면 생각보다 길이 좋지 못해요. 이 부분을 환자분들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걷는 것만 연습하면 될 줄 알았는데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의족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첫 걸음마를 떼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 의족을 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들이 생기잖아요. 오대리님 말씀대로 온몸으로 익혀야 하는 과정이라서 의지기사와 좋은 의족과의 궁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단지 의족이라는 상품을 파는 데 그쳐서는 안 되죠. 그럼요. 그래서 아까 만나보신 이선웅님께서 의족 재활하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시고 저희 원남 의족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도 들려주신다고 해요. 말씀 들어볼까요? 아니 겁먹지 말고 그리고 그냥 그때 나는 부닥치면 그냥 부닥치는 대로 해요. 걱정을 하고 그러면은 평생 못해. 그냥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맨날 그 사타구니가 굉장히 아파요. 근데도 거기 가서 쉼터가 생겨서 아예 시커매. 근데도 그걸 참고 왜냐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 이것 때문에 고작 이것 때문에. 그리고 그때뿐이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건데 누구나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요것 때문에 막 그렇게 그러지 말고 마음을 그냥 넓게 열고 바깥으로 나와야 돼. 무조건 나 돌아다녀야 돼. 그리고 그래서 나는 대단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맨날 다니면서 그게 용기가 되는 거야. 남들이 다 대단하다고 막 이러니까 그게 더 나 진짜 대단한가 보다. 그리고 이게 더 용기가 막 가져져. 일단 믿음이 가고 실제 믿음이 가고 다른 데랑 다른 데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때 나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일단 원남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을 저희 원남 의족을 이용해 주셨는데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어떤 점일까요? 가장 환자로서. 가장 만족스러운 거 일단 의족이 편안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좋고 오대리 부장님 다 마음에 들고 가족 같아요. 와,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원남 의족을 믿고 맡겨주시니까 저도 사명감이 뿜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잊지 마세요, 은정 씨. 네. 자, 의족은 한 번 맞추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부어있던 환부의 모양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변화된 환부에 맞게 소켓을 수정하거나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원남 의족처럼요. 그렇죠? 오늘 함께 걸어요 원남 의족 첫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함께 걸어요, 원남의족. 만감부. 함께 걸어요 원남 의족.